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가 트라운TV입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2%대 하락을 보여주었고 테슬라는 1%대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엔비디아가 최근 자율주행 기술을 CES에서 선보였지만 그렇게 시장 반응은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자, 어쨌든 올해는 테슬라의 피지컬 AI 기술에 있어서 원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역사적인 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자율주행 기술로 테슬라 올해도 상승을 할까요? 저는 확률을 90%대까지도 보고 있는데 이 점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미국장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1월 8일 목요일 일장 다우지수와 러셀 2000이 강했고 나스닥은 약했어요. 자, 어제 수요일장과는 상반된 모습이었죠. 수요일장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강했고 다우와 러셀 2000이 약했는데요. 오늘은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 나왔어요. 자, 일단 10년물 국채금리도 껑충 뛰어오르고 유가도 갑자기 뛰어올랐습니다. 뭔가 최근에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 정부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는데 트럼프가 현재 덴마크 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린란드까지 먹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쳤죠. 자, 그리고 1월 말부터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이에 대한 관망 심리도 최근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10년물 국채금리와 유가가 오르면 나스닥에는 좋지 않아요. 자, 특히 오늘 그러한 모습이 반도체 주식들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엔비디아 2% 하락을 보여주었고 최근 강력하게 상승을 보여주었던 마이크론도 3.7%대 하락을 보여주었어요. 자, 현재 증시는 어제와 오늘이 다른 모습입니다. 자, 어제는 오른쪽에 빨간색이 많고 왼쪽이 녹색이 많은데요. 반대로 금일은 오른쪽에 녹색이 많고 왼쪽에 빨간색이 많죠.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 미국 증시가 아직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S&P 500 기준으로 꾸역꾸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1월달 분위기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한국 시간 금요일 금일 저녁이 되겠죠. 프리마켓 때 발표될 이 미국 고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주에 발표될 12월 CPI 지수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는 PPI 지수인데 잘못 적었습니다. 아무튼 최근 고용 상황은 그다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CPI 지수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물가가 안정세를 유지를 하게 되면 자, 올해 금리 인하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겠죠. 어쨌든 고용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화된다라고 하면은 금리는 계속 내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시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올해 두 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예고가 되고 있는데 현재는 6월과 9월이 시장에서 생각하는 금리 인하 시기이고요. 이 인플레이션과 고용 상황에 따라서 이 시기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트래킹하면서 알려드릴 텐데요. 어쨌든 올해도 이런 식으로 완화 기조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요. 오늘 엔비디아가 2% 하락할 때 테슬라는 1% 반등을 보여주었어요. 자, 아직까지는 하락세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슬로우 스토캐스틱이라든지 RSI라든지 보조 지표는 과매도권으로서 단기적으로는 매수 찬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아무튼 현재 테슬라 주가가 좋지 않은 건 1월 2일에 발표되었던 테슬라 인도량이 낮게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부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엔비디아가 불안집에 부채질을 했죠. 테슬라 FSD 기술의 대항마라고 볼 수 있는 알파 마요를 발표를 하면서 테슬라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했어요. 자, 하지만 그러한 엔비디아 역시 연초 주가가 좋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약 일주일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알파 마요를 발표를 하자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답변을 했었죠. I'm not losing any sleep about this. 자, 이것 때문에 이 알파마요 때문에 잠을 못 잘 일은 없어요. 그리고 매우 자비롭게도 이 엔비디아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러한 엔비디아의 알파마요 같은 일을 이미 5년이나 6년 전부터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경제가 압력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서 전직 애플과 리비안의 엔지니어였던 필 비젤은 이러한 발언을 해주고 있어요.
바로 The Long Tail Problem이 되겠습니다. 긴 꼬리 문제예요. 즉 누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파 마요가 됐건 중국의 화웨이라든지 니오라든지 샤오펑과 같은 회사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내놓더라도 99%까지는 따라올 수 있어요. 자, 하지만 그 99 다음에 소수점으로 이어지는 99.99999%의 그 확률, 그 안정성을 올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생활에서는, 실제 자동차 운행 환경에서는 무한한 예외 상황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율주행 기술은 이러한 예외 상황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데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테슬라는 이를 솔직히 거의 9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일론 머스크의 얘기로는 5년에서 6년 정도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분의 얘기로는 엔비디아 이런 합성 데이터, 즉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운행 데이터 가지거든요. 자율주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무한한 예외 상황이 있기 때문이죠. 테슬라 역시 FSD 버전 12 정도에서 99%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소수점 문제들, 그러니까 긴 꼬리 문제들은 V14까지 이르르면서 단계적으로 많이 해결해 왔어요. 이 과정에서 엄청난 노력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현재 FSD는 우리나라에까지 진출한 상황인데요. 매일 1400만 마일을 누적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로보택시는 현재 175대 정도 운행을 하면서 트레이닝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매일 실제 주행 데이터를 누적을 시키면서 희귀하지만 가치 있는 특수한 상황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서 훈련시킬 수 있는 기반을 다진 엔비디아와는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엔비디아와 다른 카메이커들은 시뮬레이션과 제한적인 실제 주행 경험만으로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조건에서는 테슬라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자, 시연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규모 면에서나 데이터의 질 면에서나 굉장히 반복 훈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롱테일 프로블럼, 그러니까 긴 꼬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100억 마일 정도의 훈련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현재 테슬라는 70억 마일 정도를 넘긴 상황인데요. 올해 상반기 정도가 끝나게 되면 100억 마일을 누적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사이버캡이 폭발을 하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함대는 단기간에 10만 대 수준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죠.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은 테슬라의 9년 전 FSD 영상입니다. 지금 아직 AI가 학습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머뭇거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보시면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충분히 쉽게 갈 수 있는데 뭔가 여기서 머뭇거리죠. 자, 이런 게 9년 전 모습이었습니다. 자, 핸들이 스스로 돌아가고 있어요. 자, 이러했던 테슬라가 9년이 지난 다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에까지 FSD가 출시가 되었고, 그간 자율주행차를 많이 테스트해본 중국인 관계자에 따르면 리오토와 니오, 샤오펑 등 다른 시스템도 자주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테슬라의 FSD와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FSD를 시승했는데 솔직히 정말 놀라웠다라고 해요. 진정으로 특이점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문장이 정말 멋져요. 앞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은 개인 운전기사를 얻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 자동차를 구매할 때 FSD가 없으면 구매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갈수록 FSD의 체험 기회는 늘어나고 있어요. 테슬라는 현재 유럽 전역에서 FSD 버전 14의 시승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크로아티아까지 추가가 되었어요. 대부분 3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유럽 내 FSD 출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네덜란드에서 FSD 승인 대기 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바로 다음 달이에요. 다음 달에 이게 풀린다라고 하면,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유럽연합 자체적으로 네덜란드의 이 승인 결과를 채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이런 쿡 국가들, 즉 유럽연합 국가들까지 FSD가 단숨에 승인이 함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올해 가장 기대가 되는 거는 사이버캡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사이버캡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에서 목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시내 주행만 하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 테스트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캡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 잘 관찰이 되고 있어요. 고속도로에까지 진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이버캡, 이미 기가 텍사스에 생산 공정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4월부터
5월부터 양산을 시작할 계획에 있죠. 자,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이런 사이버캣과 같은 자율주행 차량을 미국 전역에 배포하기 위해서 법안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현재 인간 조작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차량 배치가 2,500대입니다. 웨이모가 이렇기 때문에 2,500대 정도 미국에서 로보택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를 9만 대까지도 늘려준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와 관련된 법안이 이번 달부터 승인 과정을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연내에 승인될 가능성은 거의 100%라고 볼 수 있는데 상반기 중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아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원과 상원을 거치면서 통과가 되어야 될 건데 어쨌든 연내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6월 달에 열리는 이 북중미 월드컵이 시작하기 전에 통과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시기가 정말 잘 맞아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올해 4월부터 사이버캡이 나오는데 9만 대까지 한 번에 로보택시 플릿을 운영할 수 있는 이 체제가 마련이 되고요. 이 사이버캡 9만 대가 북중미 월드컵 때 미국 전역을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사람들은 이제야 느낄 것입니다. 정말 완전 자율주행 세상이 왔구나라고 여길 수 있겠죠. 이뿐만 아니라 테슬라는 현재 로보밴도 만들어내고 있어요. 물론 아직 상용화도 되지 않았고 생산 공정도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산 공정을 갖추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현재 테슬라의 대항마로 떠오른 엔비디아의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는 내년에나 나올 예정에 있어요. 한 발 늦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테슬라 올해도 상승할까요? 저는 상승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테슬라 자율주행 로보택시와 관련된 이 마일스톤, 그러니까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의 약속들이 연내 잘 지켜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테슬라 전반적인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작년까지 테슬라 주가 역사상 16년 동안 14년이 양봉이었습니다. 이 파란색, 이 녹색 양봉이라는 것은 그 연내 시초가보다 연말 종가가 좋았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더 높았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16년 중에 14년이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올해 2026년 시초가가 457.8불이었어요. 현재 주가가 이보다 낮은 435불인데요. 이 시초가인 457불보다 높을 확률이 16분의 14로서 87.5%, 즉 90%대 확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러한 경쟁자들의 발표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올해 연말까지 잘 보유를 해서 457.8불보다 높은 수준의 주가가 마감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트라운TV 함께 하시면서 편안한 투자 잘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가를 하루, 한 달, 분기 수준까지 볼 게 아니라요. 자, 이렇게 연 단위로 볼 필요가 있어요. 연 단위로 보게 된다면 테슬라는 대부분 10%대 이상의 수익률을 주어왔기 때문에 편안하게 투자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 투자하시다가 불편한 마음이 든다라고 하시면 멤버십 후원 꼭 한번 가입하셔서 인사이트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금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